그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나랑 뽕프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안아든 모습의 복장, 시선, 분위기 모두 1992년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영양실조 아동을 안고 찍은 사진과 흡사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으로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해외 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달이 햇볕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정치적 계기 일식 현상인데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전략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법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우리 시사 스페셜 시간에서도 이은영 소장님과 제가 공이 그때 일요일이었으니까요. 한 주 전에는 그래도 한 2, 3%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네. 그것을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으로 가려버린 것이 무엇일까? 바로 김건희 여사 논란, 그리고 MBC 배제 충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거치 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순방 효과를 가렸다고 봐야 되겠죠. 또 다른 정치 이슈가 덮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이은영 소장님. 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효과는 뭐 지금 미미하다고 봐야 할 텐데요. 네. 과거 보면은 외교 순방 이후에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제 이 주간 흐름으로 보면은 그 이제 한미, 한중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빈살만이라는 또 중동 특수의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거의 제가 생각할 땐 5%포인트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에 나온 것들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오히려 20%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할 때 그 MBC 전용기 배제가 굉장히 좀 결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순방 가서 그 보도를 그 대통령실이 이제 좀 약간 통제하듯이 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현지에서보다는 국내에서의 그 어떤 공방들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도 외교다라는 그렇죠. 응답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가장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외교라는 응답도 나왔는데 이 네. 지지율의 긍정과 부정평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항목이 외교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번에 아세안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나름의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인데 이 부정적인 외교는 무슨 말이냐. 외교를 외교답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 외교를 가려버린 거죠. 다른 이슈로. 외교를 하러 나가는데 MBC 취재진 배제가 충돌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블루칼라나 또 화이트칼라에서는 아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무슨 일이지?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귀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지? 이건 해외 순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가 유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만 비추어져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데 김건희 여사까지 동시에 외교에서 비춰지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평가 이유가 돼버린 것이죠. 이 소장님, 김건희 여사 이번 순방에서 개인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 이제 현지 병원이라든가 뭐 심장 질환을 앓는 어린이집 방문 등이 있었는데요. 방금 이제 배 소장님은 이게 좀 부정적인 효과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인데 실제로 네. 전체적인 여론 흐름에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60%가 넘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사의 어떤 그 일정이나 행보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부속실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주제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조명을 썼냐 안 썼냐로 지금 논쟁이 또 이동이 되어서 네. 계속 그 여사의 어떤 행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그 정진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다시 근본적인 것부터 물음을 시작을 해서 저 여사님의 행보가 지금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계속 네. 저런 식이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저거는 어떻게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배 소장님이 분석하기에요. 이 상관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순방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약 5% 정도로 올라갈 법했는데 네. 그 올라가려는 것을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정치적인 계기 일시기 현상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그 전부는 아니겠죠, 김건희 여사의 물론 뭐 다른 움직임 이유들도 자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하나를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해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현상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이제 부정평가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 핵심 지지층들은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대선 때부터 의혹이 연장돼 왔거든요. 네.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사 스페셜도 그렇고 관련된 칼럼을 썼던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 50%가 되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낫다. 네.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활동을 하라는 거죠. 활동을 하되 이런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이상이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노출을 활동을 하십시오. 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의식하고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굉장히 자제해 왔습니다. 선거 유세 때부터 선거 당일날까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네.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 뭘 해도 계속 타격을 좀 입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그 역대 영부인들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세요. 일단은 성공한 CEO형 리더십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뭔가 좀 활동을 국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욕구가 높을 건데 이제 그것이 개인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프로토콜, 의전도 프로토콜이 있고 그리고 역대 영부인도 어떤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영부인상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수준에 맞출 필요도 있다. 지금 외국에서는 뭐 영부인 밀레니엄 영부인상이라고 그래갖고 전혀 정말 30대 정말 새로운 영부인상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로키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요.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전용기 배제할 때부터 문제가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50% 초반대 나왔는데 그 순방 갔다 온 이후에는 그 65%,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용기 배제 부적절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도어 스태핑에서 완전히 언론과 그 대통령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언론이 저렇게 맞부딪힐 때는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거는 아주 비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 언론 탄압이 새로 등장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는 MBC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그 못마땅한 점에 대한 행동으로 또 반응으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라.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MBC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호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응답자층, 유권자층이 누구냐 하면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거의 여론조사 응답자나 유권자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러면 이들은 적어도 호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MBC에 대해서 뭔가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언론 탄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0여일이 넘었습니다. 특수본 수사에 큰 진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국민의 절반인 55%를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보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특위 명단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 명단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명단 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은 그 현재 특수본 수사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미 여론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점점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또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안은 이제 국민들이 왜 지금 국정조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냐. 결국엔 답은 나와 있어요. 그 출동 요청이 11건이나 있었는데 왜 출동 안 했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이 할로윈 축제가 있었는데 왜 그때와 다른 방식으로 군중 통제를 했느냐. 이 두 가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저에 기동대가 배치됐는데 왜 이동을 안 했냐. 이 세 가지가 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이제 곧 그 국민의힘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좀 안 좋은 정당 지지율에도 저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장님 말씀대로 국민 네. 65.1%가 예.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야 3당이 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향후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이 어떠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의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안 하겠다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국정조사에서. 아니 경찰 수사하고 좀 미진해요? 그럼 검찰이 하면 돼요. 굳이 뭐 국회에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수사 기능도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나 앞으로의 국민 여론 생각, 지금 국민 여론이 65.1%가 국정조사를 하라. 그리고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사퇴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론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흐름이 여론보다는 용산입니다. 여론보다는 용산 쪽인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그 평가도 점수가 상당히 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00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율로 많이들 이제 얘기해서 20%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25점 이하를 준 국민이 56.2%에 달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두 분 내외 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네.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결국에는 이 충돌 지점을 좀 줄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과 그
이제 독재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강하게 지금 언론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어저께 이제 그 도심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지금 대표회담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 대화의 복원과 정치의 복원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 향후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 모멘텀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 그래프를 좀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점척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10명 중 거의 6명이 육박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또는 전략적인 제언이 가더라도 이것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무기력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아유 지친다. 이제 뭐 대통령도 국민 여론에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여야는 거의 막가파 싸움이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전의 일상화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싸우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 국민들이 아니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해요. 삼성이나 8개 기업의 CEO가 우리 경제부총리나 한덕수 총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빈 살만을 만나요. 네. 1985년생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의 앞으로의 희망이 빈살만 총리예요. 1985년생. 가서 네옴시티를 어떻게든 좀 해보자.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물론 빈살만 왕세자나 총리가 중요합니다만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는 정치권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 국가 동력 자체가 상실될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소장님들의 평가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네. 이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그 도심 어저께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충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돌 지점을 확장을 지금 자꾸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확장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좀 좁히고 지금 사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월드컵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5%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 네. 1%포인트가 떨어진 게 아니라 6%포인트가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예. 지금 당장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내전의 뭐 일상화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앵커로부터 면박을 당하면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경미화입니다. 네. 경미화, 경제로, 미래로. 이 두 가지에서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돼요.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를 뭐 아무리 수사하든 어떻든 간에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될 내용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야당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는 검찰 수사위의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이 국익이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미지가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빨리 확보하십시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렘 임마누엘 비서실장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고의 국민 소통 수석.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언제든지 뭐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데이비드 엑설로드 같은 오바마 정부에서 그런 저는 국민 소통 수석을 빨리 확보를 하십시오. 제가 뭐 면박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하고 조어가 많다 보니까 궁금해서 추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죠.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에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M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을 처음 앞섰는데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그 333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무당파 333층인데 사실 지금 대치 전국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도 지금 결집해서 여기서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 흐름은 무당파 싸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락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이제 정당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여당은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 당의 지지율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좀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흐름은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어떤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좀 거리두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당에서도 판단이 좀 애매한 게 네. 어떤 조사에서는 거의 뭐 편차가 없고 어느 또 조사에서는 그 갭이 2자릿수 이상이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치 전국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이게 당분간 이 12월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정 전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흐름 변화 없이 지리한 대치 전국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예. 국민의힘 상황 좀 볼까요? 친윤계와 주호영 원내대표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했고요. 네. 차기 지도부 구성을 향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론 흐름이 나타납니까? 뭐 친윤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근의 행보에서 강윤이냐 온윤이냐 조금 온건한 윤에서도 이제 세분화되는군요. 그렇죠. 강윤과 온윤인데 저는 강윤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2명의 수석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한 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고 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태도가 더 이상 그 수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우린 적극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입장 변경이 나온 것은 뭐냐? 이것은 강윤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총선인데 이게 강윤으로 가서 될 일이냐? 네. 적어도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을 시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전당대회 앞으로의 흐름은 강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을 위한 차기 당권 경쟁에 불이 굉장히 빨리 붙고 있네요. 이 얼마 전에 우리 시사 스페셜에도 출연한 바 있는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설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대표적인 친윤계이자 중진급이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같은 궤를 그려왔기 때문에 연대설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내부 분열이 있다. 내부 파장이 있다라도 읽혀요. 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내부 경쟁이죠. 뭐 당이 쪼개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은 방향성을 강윤으로 잡았고 그러면 강윤으로 나가는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중성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없는 그 대중성을 보태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김나 나김 이제 연대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당이 쪼개질 그런 파장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나경원 전 의원처럼 일단 대통령과 더 가까운 쪽으로 가자는 한쪽의 목소리 강윤과 온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당권 주자들이거든요.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이제 당권 후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의 힘을 조금 보태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짧게 덧붙이면 지금 나 전 의원이 이제 수도권의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기현은 울산 의원이어서 수도권과 그 영남권 의원들 간의 중진들 간의 결합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그 주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좀 둘의 행보가 약간 좀 껄끄럽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합 집산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관심 있는 대목은 분당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대라든지 이합집산이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되면서 이게 뭐 사법 리스크 현실화 얘기가 나오는데 예. 향후 민주당 전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선결집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정평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당으로서는 엄청난 앞으로의 파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냐면 저는 중간망 좀 실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후변화. 그때는 이제 이것이 검찰 수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혐의가 그런 다음에 저는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겠죠. 이 소장님, 네.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전개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그 같은 흐름이 전개된다면 지지율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단은 그 수사가 진행되거나 당 대표를 뭐 이렇게 부르거나 구속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국 고관여층은 결집할 것이고 저관여층도 당 대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전선에서의 이탈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집도가 더 강해질 더 거다.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화성 17형 발사를 보고 북한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됐다. 감격적이다. 이보다 더 큰 전승은 없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얼마 전에 ICBM 발사 현장에 딸도 데리고 나가서 굉장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북한 행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런 이른바 북풍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반영될 건 반영돼 있고 또 영향을 주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되더라도 그건 부분적일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지나칠 정도로 단호해 선을 정도 넘어서서 훨씬 넘어서서 초강경 대응으로 간다면 그건 또 위협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CBM 화성 17형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적어도 대륙주 보수 안보 지지층이죠.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까지 미치는 영향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미사일 또는 핵실험 발사를 고도하면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 화성 17형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은 제7차 핵실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그 좀 중요한 흐름을 좌우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언론과의 충돌도 역시 굉장히 큰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BC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갈등을 좀 줄이고 대화의 어떤 그 모색을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보시기에 이번 네. 주 눈여겨봐야 될 여론 흐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던 EM국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이태원 참사지만 네. 이상민 장관이고요. MBC고요. 마지막에 국은 국정조사입니다. 네.